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어제는 눈이 좀 왔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굉장히 좀 추운, 이제 진짜 겨울인가 싶은 정도로 그렇게 추운 아침이었는데, 자, 뭐,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럴 때는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이 사람 몸의 체온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래요. 뭐 다들 저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그런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네요. 뭐 계속 제가 어떤 자료를 올려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아침 시황 방송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뭐 최근 들어 잘 하진 않았지만요.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져요. 예를 들어 어떤 날카로운 칼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제가 이 참 예리한 칼을 쓰라고 누구든지 갖다 쓰라고 이렇게 밖에다 갖다 내놨어요. 자, 갖고 가서 쓰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칼을 그 나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강도,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간다라면 이 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칼은 남을 해치는 그런 흉기가 될 거예요.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고. 근데 뭐 이 칼을 어디 좋은 데 쓰려는 사람들, 뭐 옛날로 따지면 뭐 나라를 지키는 뭐 장수가 들고 갔다든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뭐 어떤 요리를 하는 뭐 저기 우리 어머니들이 갖고 갔다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 저 어떤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칼을 3살짜리, 5살짜리 어린 아이가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물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막 저 뭐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을 좀 이렇게 현혹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뭐 저 제넥신에 대한 질문 글이 올라오던데요. 뭐 일단 뭐 엊그저께 나온 그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얘기로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넥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기 위한 뭐 어떤 현혹시키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의 그 영상을 봤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위에 19만 원 막 이렇게 됐을 때,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됐을 때 그 얘기 막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건 뭐 10만 원 근처까지 빠졌었으니까 얼마나 남을 많이 해친 겁니까? 근데 그 영상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그 처음에 올렸을 때 시어스 윈드나 뭐 이런 종목들 영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라면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유용하게 쓰인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3살짜리 어린 아이 수준인지, 뭐 이 주식 투자 요즘 그 주린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초보 투자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한 90% 이상이 유튜브 영상, 주식 영상은 90% 이상이 그런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위험한 것도 적재적소에 제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면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건가, 내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내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매매는 어떤 걸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보면 뭐랄까, 먼저 뭐 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 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나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내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나한테 맞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 저거 전체적으로 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됐고, 자, 코로나로 인한 올해 사망자가 뭐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미국 군인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겠죠. 자, 식당 영업을, 실내 영업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실외나 배달은 허용한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0명을 넘었었죠. 그래서 뭐 상당히 뭐 3단계 격상 관련해 갖고, 방역 단계 격상 관련해서 뭐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좀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사라져서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바람하고는 틀리게 미국 쪽에서도 앤서니 파우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적어도 내년 여름 정도는 돼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하고 브렉시트 관련되는 그런 좀 EU하고 협상이 있었죠. 자, 근데 존슨은 뉴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결정 시에는 영국의 은행주들 주가가 뭐 1, 20% 정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좀 참담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또 기각을 했습니다. 자, 뭐 일부 외신에서는 이건 트럼프한테 치명타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이죠. 오늘이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11월 4일 날 투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대표인을 뽑는 투표단을 뽑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저녁에 어쨌거나 형식적이건 뭐 어떻건 간에 오늘 저녁에 14일이니까 오늘 저녁이에요. 미국 쪽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증가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내일하고 모레네요. 내일하고 모레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연준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미국 쪽도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부양책 협상도 제대로 이렇게 조금 삐끄덕거리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견은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연준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얘기겠죠. 자, 일단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쪽이 좀 빠졌어요. 이게 장중에 오전에는 1% 넘게 빠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종가에는 0.77%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뭐, 적게 빠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홍콩 쪽 같은 경우는 0.3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도 좋았어요. 뭐 코스피가 0.76%, 코스닥이 0.73%, 코스닥이 0.86%죠. 코스닥이 0.73%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이게 좀 많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인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좀 요런 것들이 좀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굉장히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의 빌미, 뭐 그런 걸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저 미국 나스닥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출렁한 그런 하루였어요. 자, 좀 빠져서 마이너스로 출발했죠. 출발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약한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쭉 빼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때가 마이너스 1%가 넘었습니다. 자, 장중에 좀 출렁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했다가 다시 뭐 고팀을 내면서 다시 이렇게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 회복, 거의 다 회복해 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종가는 0.23% 정도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의 모습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이 빨간 선, 21일 이동평균선. 자, 요거를 그대로 아직까지 뭐 훼손 없이 그냥 그대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자,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뭐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해요. 외국인들이 저때 만기날 한 1조 3천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저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1,540억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자, 뭐 기관들이 이틀째 좀 사주면서 이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저 기관들이 조금 받쳐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얄밉지 않게 놀았는데 이들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오늘 정도에는 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이어가려면 오늘 정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확진자 수의 급증 뭐 이런 핑계거리도 있고 조금 시장은 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그렇게 겁을 내거나 뭐 공포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쭉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코스피 일봉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902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9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584억을 순매도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거 선물 시장 이거 왜 이러죠? 자, 이게 지금 조금 먹통이 예, 됐네요. 자, 이게 뭐 계속해서 버퍼링이 저 동그라미 그 모래시계가 계속 돌아가서 키가 안 먹었었는데 됐네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654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외국인들 뭐 1654억 정도 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저때
저 만긴 날하고 그 전날 조금 매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순매수가 연속성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오면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조금 좀 시장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조정으로 갈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22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콜옵션을 23억 순매수했습니다. 자, 풋 쪽에는 외국인들이 7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풋을 29억 순매수했어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 야, 요거 주가가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자, 그런 포지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쪽 다 사고 있죠. 야, 방향성은 모르겠어. 나는 윈지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게만 움직여. 이런 포지션입니다. 위도 좋고 아래도 좋다. 크게 좀 움직여라. 자, 이런 포지션이 지금 금융투자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자, 일단 뭐 저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뭐 금요일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10분봉을 보면서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보합권 정도에 출발했죠. 근데 출발은 보합이었는데 바로 그냥 쭉 당겼습니다. 바로 쭉 당겨놓고 하루 종일 뭐 특별하게 그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자, 금요일 장이었어도 상당히 좀 아침에 시가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강한 모습을 계속 장 종료 시까지 계속 좀 유지하는 뭐 상당히 좀 이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도 이격도가 약간 컸었어요. 여기서도 이격도가 약간 컸었는데, 자,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 이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이렇게 가고, 이격도 살짝 줄였다가 다시 벌리고 또 옆으로 기면서 살짝 줄이고 또 급등 또 올라오고 또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이격도를 살짝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뭐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뭐 가격 조정도 좀 어느 정도, 아까 나스닥 시장 차트 보셨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조금 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 지금 뭐 저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2770이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지지난주나 이런 속도로 계속 올라와 버리면 올해 안에 뭐 2800 넘어서 2900 막 이렇게 3000 가까이 이렇게 가겠지만요. 그거는 조금 너무 좀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으면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주 후반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때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렇다고 뭐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까먹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기도 좀 그래요. 자, 지금 이제 12월 뭐 상순, 내일이 15일이죠. 거의 내일까지 거래하면 절반 이상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 말이나 1월달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중소형주 쪽이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많이 급등해서 많이 올라온 그 대형주들 요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을 병행하시고 그걸로
좀 회사는 괜찮은데 못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중소형주들, 요런 쪽으로 좀 찾아보신다라면 아마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통적으로 1월달 같은 경우는 일회 현상 중에 하나가 그 1월달에는 1월달에 수익률은 그 그해 수익률을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전체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효과라는 게 있어요. 1월달 연초에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뭐 기대감들이 많은 게 1월달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쪽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또 연말에 배당 쪽으로 들어갔던 그 돈들 이런 것들이 뭐 1월 달이 되면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 대형주에서 빠져나와서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조정 그렇게 크게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으로 섹터별로 좀 집중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뭐 그런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